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시험 어. 보시면 또 마무리되는데, 매번 학기가 이래 끝날 때마다 딱 드는 생각은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준비도 하고 라이브 강의실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궁금증도 많이 생길 거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다 보니까 뭐 부분 개정되는 부분도 있고 사고 사례 관련해서 또 궁금한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라이브 강의실 통해서 여러 학우님들이 같이 이렇게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취지로 항상 준비를 하는데, 이게 사실 모든 것들이 목표한 대로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쉽기도 하고, 또 학우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수업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학생들이 아니시고 다 나름의 일들을 다 예.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을 쪼개서 이걸 하시는 건데, 라이브 강의실까지 또 일일이 들어와서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오버일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근데 또 나름대로 그러면 뭐 다른 걸 더 준비할까 그러면 또 이것도 저도 나름대로 또 시간도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참 난점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내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강의도 다시 재촬영해야 되기도 하고, 또 그간에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잘 반영해가지고 할 거고요. 우리가 못 본 한 달 정도 못 봤죠? 예, 그 정도 됐죠.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별다른 일이 없었죠? 현장에서 어떤 뭐 변화가 있었다든가. 지금 이제 허가대상 건축물 이제 심의가 다 끝나가지고 예. 이제 허가대상 건축물 이제 철거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근데 저는 사고, 이제 예. 다음 달에 이제 서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진짜요? 네, 다른 현장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야, 축하드립니다. 서울 어디요? 그 서울 어, 청담동 3위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해서 잠깐만. 청담동 3위 아파트가 어디지? 한강 3위. 뭐 맞은편이던데 바로 어디요? 앞에 한강 바로 앞이던데 저도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청담 3위 아파트라고 인터넷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청담 3위 재건축한다고. 아파트. 네. 제가 거기 지리를 잘 알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6년 좀 넘게 식당을 운영했어가지고, 제가 골목골목 아주 잘 아, 아는데, 진짜요? 3위 아파트가 어딘지 가물가물하네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2000년대 초중반까지 해가지고, 3위 아파트. 예, 거기는 공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석화? 네? 공기는 어떻게 돼요? 공기요? 네. 공기 거기 제가 알기로 준공이 2025년 1월 준공으로 알고 있어요. 2025년? 예. 이제 터파기 하고 있는 데라서 그러면 저기 몇 세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1230세대 있네요. 예. 1230세대 작진 않네. 음, 예, 이제 저도 이제 막 가서 하는 거라서 좀 걱정이죠. 철거보다 이제 훨씬 바쁠 거라서. 배울 것도 많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 하나하나씩 그렇죠. 보면서. 숙소는 어디예요, 그러면? 숙소는 뭐 아직 준다고 하는데 예, 예. 정확히 어딘지는 아직 제 주소를 몰라가지고 음, 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어차피 청담동, 다음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해가지고 예. 거기 팀장님한테. 청담동은 또 학교에서도 가까운데. 아, 그런가요? 제가 그러니까, 서울시린 진짜 잘 몰라가지고. 예. 청담동이 압구정동 바로 옆에 있거든요? 아, 압구정동에서 조금만 옆으로 조금만 나오면 이제 도산사거리 그쪽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남단 쪽으로 가면 이제 영동대교라는 다리가 하나 나와요. 그 다리만 네네. 건너면 학교예요. 세종대. 학교가 굉장히 가깝네요. 가깝죠. 그러니까 강북에서 거의 강북 저쪽 북단 쪽에 있는 게 건대, 세종대 뭐 이런 학교고, 아, 거기서 영동대교 다리 하나 넘으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맞닥뜨리는 데가 이제 청담동. 거기 조금 가면 뭐 압구정동, 조금 더 가면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진짜 가깝네요. 예, 차로 가깝죠. 10분? 진짜 차로 가깝다. 10, 그쵸. 막히지 않으면 네, 10분이면, 막히지 않으면 한 10분 정도면 가죠.
출퇴근 시간 때 아니면 뭐, 어린이대공원역 쪽에 있나 보네요. 아, 그쵸. 어린이대공원역 그쪽. 아, 아, 또 지하철 타면 막힐 일이 없구나. 지하철이면 청담역 바로 두 정거장 정도? 예. 건대역이?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저기 무방관 쪽으로 오시려면 군자역에서 내리셔야 되고 아니면 저쪽 그 주mon관 쪽으로 오시려면 아차산역이니까 그래도 뭐 얼마 안 멀어요. 강남에서 가깝습니다. 어, 야, 좋네. 그럼 우리 세미나 뭐 이런 거 해도 되겠네. 아니, 왜냐면 지난 토요일에 MT가 있었어요. 예, 참석하고 싶었는데 그때 예. 출근이어가지고. 와,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오셨다.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학기에 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 말고도 근로교육 부담자 관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실습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뭐 테이핑 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그거 들으시지 않나요? 예, 듣습니다. 아, 그거를, 세미나를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그거를. 아, 거기 오신 분들이, 뭐 네이버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쓸 일이 많다, 그게. 주변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진짜 쓸 일이 많은데, 물론 영상 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실제로 어떤 공간에서 같이 붙여도 보고, 촉진도 해보고, 몸도 풀어보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좋은 것 같다고. 또 플러스, 법적 사항도 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접하는 것 자체는 정말 빙산일갑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 우리 배경대학원님한테도 정말 중요한 거는 법이란 게 어떤 준칙이 마련되어 있고 그게 실제로 어떤 특정 상황일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대응을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뭐,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거를 내가 더 해야 될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 그 학우님들하고 그날 저가 한 3시간 정도 있으면서 얘기하는데, 와,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경험한 것들 위주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런 세미나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 한번 해보겠다고. 왜냐면, 현장 경험 많은 학우님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 해주면 사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공부잖아요. 그런 게 진짜 살아 숨쉬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의외로 뭐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참여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열의가 되게 많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억눌려 있었구나 이렇게 나오고 싶었는데 그동안 그렇죠. 너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요번 NT 장소는 제가 가보니까 좀 너무 멀어가지고 아, 포천이었나요? 예 포천인데 포천은 제가 제가 좀 장소가 좀 꺼려지네요. 아니야 거기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아니, 포천은 사실 제가 예 군대 왜요? 나온 데라서. 그럼 더더욱 그렇죠. 그럼 포천 지리 잘하시겠네. 잘 모르죠. 군인이었으니까. 어, 그 시내, 거기 그 무슨 터미널 쪽밖에 잘 모르셔서. 포천에서 군생활 하셨어요. 예. 그럼 그쪽 방향도 싫을 텐데.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예. 뭐 포천은 안 잡을 거고 그리고 뭐 서로 간에 이제 숙박하고 이런 건 부담되니까 숙박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주제 그러니까 어젠다만 잘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그리고 학교 시설도 있으니까 또 학교에서 뭐 만나서 세미나 하고 또 뭐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지만 뭐 밥 먹고 헤어지는 것도 괜찮으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건설 쪽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진짜 청담동이면 너무 엄청 가까워졌네요. 예. 이 너무 웬일이야 좋죠. 이게? 저는. 와 진짜 거기서 자기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청담동 그쪽. 조금만 가면 또 이 시대를 선도하는 젊은이들이 막 몰려있는 데라 또 괜히 거기 또 빠지면 또 큰일 나요 또.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청담동 있고 압구정동 있고 압구정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가로수길 있고 막 이런 또 그다음에 고속터미널 나오고 막 이러면서 쭉 이제 소위 말하는 거기서 조금 저쪽 어느 방향이야? 남단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또 저기 이태원 나오고 이러니까 아, 우리 또 학원님 유혹의 거리가 되게 많네요. 장난 아니죠. 압구정, 잠실, 네? 로데오에도 뭐 가깝고. 끝나죠 거기 진짜 한번 재미 들으면 뭐 정신 못 차리죠. 확실히 서울이 놀거리고 먹을거리도 많고.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저기 서초구에 있는 청계산이라는 데 등산을 갔어요. 아, 예. 저는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산을 직접 올라가진 않았는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 어떻게 다르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서울에서 보면 강북하고 강남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강북 쪽에 산이 많으니까 이제 뭐 도봉산이나 뭐 수락산이나 뭐 북한산이나 이쪽 산들 많이 올라가고, 강남 쪽보다는 좀 더 경기도권 쪽으로 나가서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청계산은 이제 또 강남이고 하니까 와, 저는 무슨 저기 런어웨이 보는 줄 알았어요. 와, 완전 이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아, 이 20대 모델들이 와가지고 막 거기 걸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 거기가 그 정도인데 청담동은 어떻겠어요? 거기가 그 정도인데. 패션의 메카인데, 완전히. 거기서 좀만 더 가면 또 강남역 나오고 뭐 이러니까. 양재 나오고 이러면 또 완전 난리 나는 거죠. 네. 굉장히 트렌디하니까, 그런 그런 재미도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즐기지 않더라도 뭐 그냥 그 거리를 한번 보는 것도 또 느낌이 다르고 하니까. 또, 저는 이제 강의 열심히 들어야죠. 예, 그쵸. 이게 사이버대라고 제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강의가 이게 한 번 조금 살짝 미끄러지니까 예.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장난 아니죠. 예. 어,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생각보다 좀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 관리가. 그럼요. 안 쉽죠. 놀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듣는데, 시간 쪼개가지고 듣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죠. 뭐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런 굉장히 다음 단계로 도약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죠. 뭐 그런 것 부분들 보면.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보상으로서 청담동에 보면 YG도 있고 SM도 그쪽 가면 있고, 뭐 그러니까 아이돌도 가끔씩, 청담동 그쪽은 또 소위 말하는 한류 스타들이 많이 사니까요. 또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많이 볼 거예요. 어, 예. 그러니까 연예인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렇게 연예인들 지나갈 때 같이 눈이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일상으로 그냥 지나쳐 가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가 청담동 그쪽에서 그러지. 그 사업체 운영하면서 있다 보니까 하도 많이 봐서 좀 무감각해졌는데, 소위 말해서 기분이 좀 좋아지죠. 아무래도 뭐 그렇잖아요, 사실. 너무 그렇죠. 아름다우신 분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 또 기분 리프레시가 또 되기도 하고, 또 너무 잘생긴 분이 지나가면 또 그런 부분에 좀 활력도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막 좀 유행도 빠르고,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뭐 패션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여타 트렌디하다는 것은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외국에서 와서 거기서부터 해서 쫙 빠지니까 그런 신선함은 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또 우리 배경대학원님 또 젊으니까 또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싶고 또 그럴 텐데, 조심해야 돼요. 이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조심하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되게 좀 저는 그런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청담 사거리 쪽 거기 보면 명품샵으로 쫙 그 거리가 다 명품샵이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거기 이용객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그런 거리를 걸으면서 청담 사거리에서 좀 넘어가면 이제 압구정동, 압구정 사거리 하면 또 갤러리 백화점, 또 이게 랜드마크 아닙니까? 뭐 그런 거 딱 보고 조금 더 지나가면 또 어디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좀 이게 그 분위기가 좀 뭐랄까, 이렇게 뭔가 너무 정체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세상이 빠르게 변화된다는 이런 느낌을 막 받거든요.
에너지를 좀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좀 그런 어떤 젊음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또 나름의 또 신선한 부분도 있고. 네. 주변 환경이 중요하죠. 굉장히 그거에 중요하죠. 따라서 또 사람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다리 하나만 건너도 또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또 다리 하나만 딱 영동대로 딱 건너서 딱 오면 이제 건대 쪽 쫙 나오면서 아까 거기 이제 학생들 많고. 그렇죠. 이제 뭔가 빨리 막 이렇게요. 빠르게 변화되던 그런 느낌이 뭔가 정지된 느낌으로 팍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 입는 것도 아무래도 좀 다르고요. 아, 왜냐면 그렇죠. 빨리빨리 소화하니까 그쪽들은.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식사하러 어디 식당 같은 데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럼 그 인테리어 도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이게 음,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재미가 좀 있죠. 보시다 보면.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아무래도 건설업계 계시니까 또 그런 것들도 많이 또 더 눈에 띄실 거고. 아, 갑자기 2000년대 초반에 그쪽 그 골목을 누비던 생각이 나요, 갑자기. 얼마 전에도 약속 있어서 잠깐 갔었는데, 거기는 한 몇 달 만에 가도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게 느낌이 아, 너무 빠르죠.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면, 우리 배경대학원님은 이 머리 손질 며칠에 한 번씩 하세요? 머리 손질이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이런 거를 아, 저는 보통 미용실 한 2주에 한 번 정도? 네. 2주에 한 번. 네. 그럼 보통 얼마씩 하나요? 그게 커트 비용이나 이런 게. 지금 계신 데가. 제가 여기는 지금 막 15,000원에서 2만 원? 저는 근데 그 스캘프 컷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 25,000원 받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고 있어요. 스케일 포커시 뭐죠? 이제 그 약간 두피 케어 같이 한 번에 해주는 그런 건데, 아. 네. 청담동에서 하려면 한 10만 원 이상 줘야 될 거예요. 비싸죠. 많이 비싸요. 거기 웬만하면 못 들어가야지. 이게 겁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일단 예를 들어서 미용실 한번 가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서비스 비용 다 해서 13만 2천 원입니다. 네? 막 이런 리액션도 못해. 그냥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약간 그런. 아, 예전에 친구가 한번 강남역에서 머리 자를 때 그냥 한번 따라갔었거든요. 예, 예. 근데 분위기 자체도 이제 아예 조금 다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뭔가 좀 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고급지다? 예, 네. 예. 그게 조금 좀 격식 있고, 그냥 미용실인데, 음. 격식 있고, 인테리어도 좀 되게 깔끔하게 하고, 예. 그런, 뭐, 사람들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뭐 재밌죠, 뭐 거기 있으면. 언제 그런 그런 거 것도 다 느껴봤어요? 배워야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회 되시면 미국 교육도 한번 받으러 가보시고, 그런 것도 다 경험을 해보면 이게 또 완전히 다르고, 내가 경험 안 한 거를 누구한테 듣기만 해가지고, 뭔가 판단한다는 거는 가장 위험한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기회 되시면, 요 학위 과정 끝내시고, 뭐, 대학원 과정도 한번 해보시고, 왜냐면, 우리가 삶이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데 이 유한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사는 모든 동물들한테 미치는 두 가지 물리적인 힘, 시간과 중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 관리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거고, 시간 관리는 나의 어떤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역할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내가 그 역할 자체를 뭔가 고도의 정보를 내가 다루고 내가 좀 더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고급진 삶을 살고 싶다. 그 고급진 삶이라고 하는 게 과소비를 한다든가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웃으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유의를 즐긴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을 만나고 응?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내가 단지 다른 어떤 행위도 한 게 아니라 대화만 했을 뿐인데
뭔가 뭔가 굉장히 많이 충족된 느낌이 들고 막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뭐 동기부여가 얻어지고 뭐 이런 사람들을,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또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우님 같은 경우도 지금 공부하시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학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사람들, 나한테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기본적인 입장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위는. 박사학위 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만나는 사람 대부분 누구 만나겠습니까? 같은 이제 교수님들.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관심 있는 게 그런 거고, 그렇죠. 맨날 보는 게 그런 거고, 대화하는 게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분들만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한한 삶을 사는 인생에서 나의 역할을 한번 그렇게 그게 업그레이드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되게 많은 직업이 있고, 그 인생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업적이라는 결과를 남기게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겠지만 의미 있는 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한테 계속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백영대학원님 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 글쎄요, 좀 어렵네요. 딱 뭐라고 찝어서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하나, 예를 들어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뭐 하나 찝어본다면 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 내가 어쨌든 나의 어떤 가치관의 실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실제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경제력이 빠지면 힘들다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력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본적 그렇죠. 영수증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환원하는 행위 자체가 직업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직업이 어느 게 더 효율이 좋은 직업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요. 진입 장벽이 높은 직업이 좋은 직업 같아요, 저는. 효율이 좋은 직업 같아요. 효율이 좋은. 제가 말하는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제가 취할 수 있는 수입이 많은 거.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직업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우대받는 직업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공무원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분이 무슨 회의를 하고 왔다 그러면서 산업보건의로 계시는 분하고 무슨 회의를 했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을 왜 만나게 됐냐면 대학원에 들어온 거예요, 석사과정을. 그래서 논문 관련해서 저랑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밥 먹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산업보건의 그 여성분인데 전문의는 없는데 어쨌든 뭐 의대를 나왔고 뭐 어쨌든 그 1년의 과정을 거친 분인데요. 그분이 일주일에 이틀 출근하고 월급이 900이래요. 음, 괜찮은 삶 아닙니까? 주부로서 좋은 삶이죠. 그런 삶 자체는.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주말에 김현장에 있는 선배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변호사들 뭐 수입 얘기하다가요. 변호사들이 저는 돈 그렇게 잘 버는지 몰랐어요. 한 달에 막 2, 3천 원 우습게 벌더라고, 그 사람들. 물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긴 하지만. 근데 단적으로 시간이 많이 투입되고 그렇게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 자체가, 삶의 질에 있어서 좋은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적성에 맞으면 어떡할까요?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내가 좋아 죽겠는데 많은 시간 하고 그죠. 싶은데 그건 또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백영대학원님이 내가 뭐의 적성이 100% 맞다 이건 뭐 발견하실 수도 있고,
발견하는 과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그걸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걸 소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고. 근데 발전적이지 못한 사람은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만족하며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욕망이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사이버대에 와서 공부하신 분들처럼 계속 뭔가를 계속 소구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박사학위는 괜찮은 수단 같아요. 저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어주고, 내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욕구 5단계에서도 보면 어디 소속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하는 게 중요한 욕구로서 작용을 하는 거지만, 가장 상위 욕구는 결국 내가 나를 신뢰하는 그런 욕구잖아요. 자기 그렇죠. 이상을 실현하는. 근데 저는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제 자신을 굉장히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르시시즘이 아니에요. 나한테 뻑가서 막 이렇게 나의 어떤 단일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게 됐어요. 아,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진중하게 뭔가를 이렇게 예리하게 파고들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이 나한테 있었구나. 그러면서 좀 깜짝 놀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결이 달라졌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내가 그 이전에 내가 보지 못한 나를 자꾸 보게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무언가를 향유하게 되고 뭐 유의를 쫓게 되고 하는 것 자체는 타락해가는 과정에서의 나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자꾸 본다면, 그 반대로 내가 나를 신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고,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정말 믿게 되고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는 이거 자체가 그게 최고의 단계 아닌가? 이런 어떤 마약과도 같은 거죠. 내가 나를 그렇게 믿게 된다는 것 자체는 그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군가한테 휘둘리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해버리고 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이미 어느 정도 확인했고 그런 것들을 믿게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해도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달콤하게 쥐어주고 있는 이거 자체가 나는 달콤하지 않으니까 휘둘리지 않게 되잖아요. 인생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재정의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나를 긍정적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 이게 지금 하시는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도 결국 그런 거죠. 그런 활동을 거치시면서 또 오고. 근데 아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청담동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기 빠지면 큰일 나요. 이런 거는 자체는 뭐냐, 인생의 목표가 없고 단지 화려한 게 좋고 나에 대한 어떤 뭔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걸 끌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없고, 뭐 그러면은 외부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믿게 되고 그러면 끌려가는 건데, 우리 배경기 대학원님은 뭐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뭐 나중에 그런 뭐, 예, 뭐 미용실 하나 갔는데도 막 시골마 나오는 거 그렇게 비싸기도 한 데를 이제 태연하게 갈 만큼 성공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욕구는 있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레벨을 계속 올려야 내가 그런 좋은 걸 하고 조금 더 고급진 걸 느껴보고 많이 경험해보고 할 수 있으려면은 어쨌든 제 레벨이 올라가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이번에 그 이직을 하면서 음. 이제 건설로 넘어오면서 네. 느꼈던 거는, 네. 아, 저번에 다녔던 이제 중소기업에서 조금 규모가 큰 회사로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그냥 중소기업에서 다니던 사람들이랑 마인드 자체가 조금 다르구나. 아,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큰 틀은 몰라도 이제 그 세부적인 디테일 차이라던가 이런 게 확실히 다른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럼 배경기 대학원님 이런 거 한번 여쭤봐도 돼요, 제가? 어, 지금 2022년 5월 30일 기준으로 한 내가 있잖아요.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있어요. 근데 과거라는 시간을 살아와서 지금의 내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느 한 지점에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어요. 2015년
9월에 어느 때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아 나는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 최소한 이런 대우는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으로서 사람들한테 회자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내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 네. 최근에 그런 모습을 실제로 현실로 보게 된 거예요. 어, 그게 막 여기 밑에서부터 막 뭐가 이렇게 막 털이 쫙쫙 쭈뼛쭈뼛 막 서오면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참.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야, 잘했다, 야. 뭐 이런, 내가 내 자신한테 머리 쓰다듬으면서, 잘했네. 이런 느낌을 주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난 좀, 이런 위치에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걸 좀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그러니까 과거에 그 당시에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나 미래에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람들한테 불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모습이 된 나를 딱 봤을 때, 느끼는 감동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뭐, 저는 아직까지 크든 좀, 작든, 어쨌든. 뭐 목표를 한 거를 이루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자격증을 취득하자라든지, 뭐 내년까지는 뭐 목표한 게 이거를 뭐 1년에 하나만 좀 이루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어서 그걸 이뤘을 때 성취감은 이제 있죠. 똑같죠? 제가 여쭤본 게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아예 조금 더 멀리 본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도달은 못했고 예. 음. 아직은 이제 앞에 단계만 차근차근 지금 이제 밟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게 마약 같거든요, 진짜. 그런 거 한번 탁 이렇게 맛보면, 그다음부터, 이게, 그 뒤는 백은 절대 못 하거든요, 사람은. 막 내가 이거 했으니까 저것도 할 수 있겠지? 그럼요, 아니 그럼요.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계속 도전을 해보려는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또 실패하면은 이제 또 다시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다 또 일어날 좀 힘을 또 얻게 되고 하는 거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실패라고 얘기했잖아요.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뭐 처음에 했는데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뭐 되는 줄 알았냐? 막 하면서 다시 준비하는 거죠. 그런 굉장히 그런 모습들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뭐라 그럴까? 머릿속으로 한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내가 가장 하이라이트 순간에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진 한 장.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인파가 있고, 그러니까 제 뒤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었던 제가 막연하게나마 생각했던 제 인생의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제 뒤에서 누군가 저의 모습을 찍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막 뭔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있고, 이런 모습의 사진 한 장?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정말 참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득 그런 자리에 있더라고 내가. 사진을 누가 찍어주진 않았는데 내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렇게 막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 어떤 문제를 딱 주고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나와서 그러면 저 나가서는 못하겠어요. 왜요? 나가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얼굴이 폭발할지도 몰라요. 뭐 라고 하든가 뭐 아니면 심장이 두근대가지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저는 그런 무대에 있으면 너무 더 좋겠어요. 나가서 꼭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전 그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내 생각을 내가 정리해가지고 이런 거. 근데,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막연하게 부러워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한 7건 계약을 했거든요? 그 비슷한 거를. 그러니까 또, 물론 이제 빡센 거죠. 8월 말까지 이거 다 해야 되니까 지금, 오늘도 막 또 계약서 또 보내고 오고 또, 막 이런 거, 어제도 새벽까지 정리하고. 근데 그 과정들이 고되다거나,
아 미치겠네. 이게 아니라 좋았어. 한번 보여줄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한번 보여줄게. 니네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자뻑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 데 있어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자뻑은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살아가게 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힘이고. 저는 좀 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좀 막 말을 나서서 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네. 근데 일을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 예. 자꾸 대화를 해야 되고 교육도 어쩌다 해야 보면 되고. 그 사람을 설득을 그쵸. 시켜야 되고 그죠. 그리고 가끔씩은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서 뭐 납득을 시켜야 이 사람들이 그걸 따라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하면서 이제 점점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당장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한테는 좀 하는데 좀 네. 많아지고 하면은 이제 뭐 말의 호흡이라던가 말을 좀 어버버 좀 한다던가 좀 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제가 이번에 이제 본사에서 또 교육하는 게 있어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이라고 네. 뭐 외부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걸 이제 신청해서 한번 받으러 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한번 좀 배워가지고 음. 그런 부분도 좀 이게 해서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이제 좀 이런 스킬이 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배우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준비 중에 있죠. 제 생각에는 안전보건 분야의 어떤 특권 아닐까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의 다른 분과학문이나 아니면 뭐 학문까지 아니더라도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이 종속되어 있는 그 일 이외에 다른 거를 서브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아, 그렇죠. 안전보건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봐야 되니까. 안전보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경대 학우님처럼 현장에서 경험을 쌓지 않습니까? 네. 이론하고 괴리가 일어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되게. 이론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어, 있고, 이론을 또 적용할 때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매우 많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독특한 경험을 한 사람이 실제로 어떤 그런 건설 현장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뭔가 카운셀링 하거나 할 때 더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서브잡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안전을 음.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교수님 강의 들었을 때도 이제 100% 안전한 건 없다고 이제 예, 예, 말씀을 예, 예. 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도 물론 다른 학문도 계속 발전을 하고 하지만 그 예를 들어 뭐 시공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공법이 정해져 있고 100% 완공이라는 게 있고 여기 이게 딱 베스트다라는 게 있는데 안전은 이게 베스트다라는 게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항상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끝이 없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계속 할 수 있어서. 그게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00%가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가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강사 양성 과정 이런 거 거치시면서 또 기여가 되시면 뭐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하는 일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그리고 어디 그렇죠. 기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본인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을 뻗어나갈 수 있는 진로가 굉장히 많다는 게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안전보건 쪽에 가장 중요한 확고한 장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학제적 학문이니까 여러 학문들이 다 융합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자기의 적성에 따라 또 다 이렇게 또 분리돼서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렇죠. 예.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 변호사분들도 많아요. 실제 우리 세종사이버대 어, 안전공학과 학우님 중에서 전 그래도 처음에 변호사분들, 노무사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입학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수업 중에서도 올해 2월에 졸업하셨는데 또 듣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졸업하셨는데 어떻게 또 듣지? 그러니까 안전공학과 2월에 졸업하고 3월에 소방방재학과로 다시 입학한 거예요. 아, 그 수업을 또 듣는 거야. 근데 이분은 변호사거든요. 음, 그러니까 법학을 변호사 전공하고 하시면은
아, 근데 이게 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로스쿨 제도가 들어오면서 한 해에 쏟아 나오는 이제 변호사들이 너무 많은데 다른 아, 데는 너무 과경쟁. 근데 안전보건 쪽이 이게 새롭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아, 그러다 분야를 보니 이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안전보건을 틀어가지고 배워서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 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백영대학원님 같은 그렇죠. 경우는 아직도 뭐 할 수 있는 역량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뭐 안전보건줄 했다가 뭐 법학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길은 뭐 끊임없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해오긴 했지만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이전에는 막연하게 오프라인 교육이 그래도 가장 효과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이 지난 2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 온라인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게 크게 다른 부분은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지금 사이버대에서 하듯이 단방향 교육을 했다면 이 팬데믹 기간 하에서는 인터랙션 하는 서로 주고받는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외국 교육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되게 많이 코스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2018년, 2019년 이때만 해도 그 해당 강의를 들으려면 미국까지 날아갔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 교육 듣는 게 일주일 교육해가지고 8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체류비랑 항공료가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일단 시간도 빼야지. 최소한 일주일, 2주일은 빼서 가야지. 그러면 뭐 항공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체류비 가서 뭐 먹어야지. 뭐 이거저거 다 하면 보통 제가 한 2주 정도 갔다 오면 적게 써야 한 7, 800이거든요. 적게 아주 적게 써야지. 그럼 장난 아니잖아요. 일단 뭐 그렇죠. 근데 요새는 마음 먹으면 그냥 80만 원, 물론 교육비는 똑같아. 80만 원 대신에 앉은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양질의 교육을. 그 오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컴퓨터 앞에서 내가 시간 내 가지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에 가면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이러면서 부차적으로 배우는 것도 많죠. 물론 그게 더 좋은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교육이라고 하는 주체를 갖고 딱 생각한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각각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네, 최종적으로는 네, 사람을 대면해서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니까. 네,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배영대 학우님은 본인의 어떤 생각의 이 범위 자체를 딱 재단하지 마시고 쭉 뻗어나가게 그냥 놔두시고 거기서 그때그때마다 네. 뭔가 변곡점이 생길 때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본능대로 아 이거 난 너무 이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렇죠. 네, 특히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어떤 뭐랄까 호전적인 사람이 되려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내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야 너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래? 어? 야 빨리 돈 모아가지고 집부터 사. 뭐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게 뭐 일면은 맞고 일면은 틀릴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욕구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내 주변에 만약에 뭔가 그렇게 도전적이고 뭔가 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고 어떤 개인의 이상을 위해서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다듬어 가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라는 집단을 이루는 거고 사람이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어떤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나도 계속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위기라는 어떤 상황 자체를 기회로 다시 전환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되기도 하고, 예. 그러는 수단으로서 또 하기도 좋은 것 같고, 그런 수단으로서. 예.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결국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 나를
나에 대해서 자뻑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거. 계속 나, 할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을 갖고 해야죠. 예, 그니까요. 나는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어쨌든 청담동으로 오시면 더 가까워지니까 뭐, 이제는 마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아, 그렇죠. 사정거리 안에 다 궁금한 거 있으면 들어왔으니까. 막 여쭤보러 막 찾아가고 막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겠습니다.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아, 좋네요,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아, 참, 꿈만 같네, 진짜, 그런 거 보면. 그리고 2025년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특이 사항이 없다면 네 거기는 이제 계속 현장 끝날 때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본가가 어디라 그러셨죠, 그때? 저 지금 집은 안산이에요. 아, 그럼, 지금 있는 데가 광주라 그랬나요? 네, 그럼 더 가까워지는 거네요, 어쨌든. 네 저는 좋죠. 네, 집이 아, 가까워지니까. 안산도 맛있는 데 많은데. 갑자기 또, 맛있는 데가 생각나네. 집에서 출퇴근하기는 좀 거리가 좀 있죠. 안산에서 출퇴근하기에는. 거기는 한 거의 한 45분 네 그 정도 걸리는데 출퇴근하기엔 조금 이제 힘들고 이제 숙소 생활해야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긴 한데, 그게 사실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 주말에 한 뭐 번씩 가면 되겠네. 출근까지는 뭐 예, 출근은 뭐 제가 일찍 하면 상관없는데 퇴근이 문제니까 서울은. 그렇죠. 아, 그렇죠. 뭐 주말에 한 번씩 가면 되죠, 뭐 집엔. 그렇죠. 뭐 어차피 집 가면 또 쉬고 싶으니까 차라리 숙소에서 공부하고 그러는 게 낫죠. 그 요새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는 대화에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번아웃이에요. 아, 번아웃. 번아웃. 번아웃이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걸리는 현상이잖아요. 그게 그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번아웃이. 근데 그게 무기력해지고. 그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도 제가 오후에 오늘 어디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어떤 그 박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저기 사람의 몸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우리 최 박사의 육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혹독하게 쓰기만 하냐고. 쉴 땐 쉬어줘야 된다. 그게 아니 재충전이 안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 아무리 뭐 운동을 해가지고 몸 관리 잘한다. 아니 그래도 이게 어쩌다 기본적인 우리 몸이 구성되고 실제로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다 똑같기 때문에 쉴 땐 쉬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박사 저도 최근에 좀 생각한 거 아무리 바빠도 주말에는 좀 나에 대해서 나를 좀 혹사시키지 않는다. 일단 대신에 이제 주중에 뭔가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막 미친 듯이 달려들어 하는 거죠. 우리 배경대학원님도 그럼 뭐 잘 됐죠. 배경대학원님 뭐 청담동 그쪽에 있으니까 얼마나 예? 리프레시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을 거고 거기 그렇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뭐 다음 학기에 저하고 또 이렇게 제 수업을 들으셔가지고 또 라이브 강의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그때 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아, 제가 독신주의를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갑자기요? 청담동 가자마자 갑자기? 아, 생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어쨌든. 생각이란 거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에. 아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 기대는 알겠는데 아니, 걱정은 어떤 이제 그 주변 환경 말고요. 음. 이 현장에 대한 걱정이죠. 네, 뭐 예. 재밌죠. 아무튼 뭐 오늘 마지막 라이브 강의실인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면 실제 오프라인으로 네. 좀 만날 수 있는 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그럴 때 서로 네. 만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전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제적인 학문이고 또 현장 베이스 실무 학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것들을 또 다른 학우님들하고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의 단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학우님들의 생각 자체가 그렇게 혼연 쪽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저도 열심히 한번 궁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주 뵙죠. 정말 거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진짜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정말 사정거리요? 그렇죠. 이제 만나자 그러는데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기 건대 쪽에서 볼까요? 뭐 전혀 뭐 좋아하세요? 좋죠. 왜냐면 그게 너무 깔끔하잖아요. 건대에 오셔도요, 다시 가는데 뭐 얼마 걸리지도, 택시 타도 한 10분, 15분이면 다시 갈 거예요, 그쪽으로. 한 10시 이후에 출발하고 막 이러면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라이브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럼 올라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막 이제 그런 제약 요소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또 가까워져 가지고 또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시험 잘 보시고, 아, 감사합니다. 시험은 다 거기 그 교환해서 다 100%다 교환해서 나왔으니까 그거만 조금만 잘 보시면 뭐. 그리고 제가 뭐 괴롭게 해드리려고 막 외국법 뭐 조문 이런 거 많이 뭐 그러지 않았으니까 산업법 위주로 좀 보시고 하시면, 예,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 들고요. 과제는 혹시 내셨나요? 예, 제출 다 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이브 강의실 그동안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학기에 뵐 수 있으면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잘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